철원군 동송급 한적한 시골 마을의 새벽은 정지된 풍경화 같았다. 하얗게 얼어붙은 논밭 위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탓에 모든 색깔이 흑백의 농담으로 뭉개져 있었다. 새벽 5시 40분. 이지은에게는 평생을 지켜온 시간의 의식 같은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의 출근 준비를 위해, 남편이 떠난 후에는 아들 내외의 아침을 위해 그녀는 항상 이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거실로 나선 그녀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어쩐지 그 소리가 그녀의 삶만큼이나 쓸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TV는 웅장한 크기를 자랑했지만 늘 꺼져 있어 거대한 검은 거울처럼 그녀의 지친 모습을 비출 뿐이었다. 그 위로 가지런히 놓인 가족사진 액자들이 아니었다면 이 집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지은은 58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한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왔다. 이른 새벽 모두의 아침을 준비하고 해가 질 무렵이면 저녁을 차렸다. 하루의 대부분은 쓸고 닦고 빨래를 하는 일로 채워졌다. 그녀의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삶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고 가족의 웃음이 곧 그녀의 행복이라고 여겼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윤이 결혼한 후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다. 부엌 살림은 서윤에게 맡겼고 집안의 대소사는 그들의 의견을 따랐다. 지은은 스스로를 그들의 그림자이자 든든한 뒷배로 여기며 조용히 그들의 생활을 돕는 것에 만족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그 그림자마저도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주방으로 향하며 그녀는 자신의 발소리를 다시 한번 죽였다. 혹여나 잠들어 있는 아들 내외를 방해할까 염려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질 뿐이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며칠째 똑같은 반찬들을 확인하고 새로 밥을 지을 쌀을 씻기 시작했다.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만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거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놀라 쌀을 씻던 손을 멈췄다. 혹시 누가 깼나? 하지만 조용한 집안에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거실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은 TV 위 액자들 중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액자였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결혼사진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마치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에 옅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에휴, 이제 아들 내외의 인생을 방해하지 말고 편히 쉬라. 남편의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녀의 시선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내 쌀을 씻던 것을 마무리하고 밥솥에 쌀을 넣었다. 밥솥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밥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늘 그랬듯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가느다란 바늘을 쥐고 있었다. 얼마 전 태어난 손주의 옷을 뜨개질하는 중이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바늘 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늘과 실이 엮여 한 올 한 올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삶의 작은 보람을 느끼곤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퇴근 후 늦은 저녁에나 볼 수 있는 아들 내외가 이른 오후에 집에 돌아온 것이 의아했다.
지은은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너희들 웬일로 일찍 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실로 들어선 아들 민준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며느리 서유는 그의 옆에 바싹 붙어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본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냐, 얘야. 어디 아프니?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할 말씀이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차가웠다. 지은은 소파에 다시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녀는 바늘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어머니, 저희 서윤이랑 저 얘기 많이 했어요. 민주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곧 있으면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그동안 어머니 혼자 이 집에서 지내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지은은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해외 발령이라니. 축하해줘야 할 일 아닌가.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의 머릿속에 좋은 곳,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라는 단어들이 맴돌았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며칠 전 기억이 떠올랐다. 며느리 서윤이 통화에서 했던 말,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실까 해. 그때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 좋은 곳이라는 게 혹시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홀가분함과 안도감이 엿보이는 듯했다. 요양원이에요, 어머니. 서윤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알아본 곳은 일반 요양원이 아니라 시니어 커뮤니티 같은 곳이에요. 정원도 예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어머니가 심심하실 틈이 없을 거예요. 서윤의 말은 마치 잘 짜인 변명처럼 들렸다. 그들의 말 속에는 그녀를 위한다는 따뜻함이 아닌 그들의 편의를 위한 차가운 논리만이 가득했다. 지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58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삶의 모든 것이 고작 그들의 편의를 위해 버려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해드릴게요.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벽에 걸린 시계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시간이 멈추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는 평생을 가족의 품 안에서 조연으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이 맡았던 배역에서 강제로 퇴장당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냉혹한 현실의 무대에서 그녀는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혹은 다시 살아남기 위해 홀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거실의 정적이 지은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지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요양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차 다른 어떤 생각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녀는 그 단어가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임을 직감했다. 지난 8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아들 민주는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정말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제 서윤이랑 같이 가봤는데 어머니가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설득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그는 지은의 눈을 피한 채 계속해서 좋은 곳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마치 그 말을 계속해서 되뇌면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것이라 믿는 듯 했다. 며느리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엿보였다. 어머니,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외에 나가면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더 위험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바로 달려올 수도 없고,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서윤의 말은 논리적이고 빈틈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에는 그 어떤 논리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은 동의가 아닌 깊은 상실감의 표현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차갑게 식어버렸다. 아침 식탁은 여전히 지은이 차렸지만 아들 부부는 조용히 밥만 먹고 일어섰다. 대화는 단절되었고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지은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느낌을 받았다. 지은의 하루는 이전과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손주를 위한 옷을 뜨개질하지 않았다. 바늘과 실은 서랍 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을 향한 헌신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며칠 전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쌓여 있었다. 하얀 눈밭 위로 그녀의 시선은 과거를 향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지금처럼 무기력하지 않았다. 지은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20대 시절, 남편과의 연애 시절. 남편이 그녀에게 속삭이던 달콤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남편은 비록 가난했지만 패기 넘치고 따뜻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작은 꿈들을 소중히 여겨주었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다. 그 시절 지은은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 후 남편은 약속대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고생 끝에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꿈을 접었다.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남편의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았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었다. 고맙네 지은아, 자네 덕분이야. 남편은 성공 후에도 그녀에게 늘 고마워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고마움은 당연함으로 바뀌어갔다. 그녀의 희생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이 집의 일부처럼 여겨졌다. 그녀가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도 남편은 자네는 워낙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은은 자신이 남편의 성공에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그 모든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빛을 잃어갔음을 깨달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아들 부부의 삶을 지켜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문득 부엌으로 나갔다. 며느리 서윤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지은이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통화를 계속했다. 응, 그 요양원. 우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정원도 예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서윤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마치 여행 패키지를 자랑하듯 요양원에 대해 설명했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서윤이 마시는 비싼 수입산 차가 눈에 들어왔다. 지은은 자신이 그 차를 마시려 할 때마다 서윤이, 어머니, 그건 저희가 마시는 차예요. 어머니는 끓여 마시는 보리차가 더 좋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뜨개질 바늘과 실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한 옷을 뜨개질하던 때와는 달리 그녀의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바늘이, 이 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미 희미해졌고 이제는 그 존재마저도 지워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며칠 후면 그녀의 생일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아들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라며 케이크를 사오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아들 부부는 해외 발령이라는 핑계로 그녀의 생일을 챙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어쩌면 그녀는 5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조연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 영화에 막이 내리고 퇴장해야 할 순간을 맞이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퇴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퇴장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이 세상에, 이 삶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미련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집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유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고 집안은 그들의 존재가 무색하게 고요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야는 온통 뿌연 안개로 가득 찬 듯 흐릿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뜨개질 바늘을 쥐고 있던 손이 아니었다.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아들의 옷가지를 다리고 며느리의 목까지 챙기던 평생을 부지런히 움직였던 그 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은 갈 곳을 잃고 힘없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이 손이 이토록 무력했던 적이 있었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 서윤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어머니,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해외에 나가면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게 더 위험해요.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 말의 밑바탕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그들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차가운 이기심이 깔려 있음을 지은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고 내일 아침 식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하려던 찰나. 그녀는 문득 며느리 서윤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실까 해. 그녀는 그날의 통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의 해외 발령은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는데 내가 알아본 요양원 프로그램에 해외여행도 포함돼 있대. 서윤의 목소리는 밝고 들떠 있었다. 그들이 해외 발령이라는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 속으로 도망쳤다. 결혼 전 그녀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일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것이 꿈이었다. 맑고 순수한 눈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고 동네 청년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남편도 그녀의 그런 모습에 반해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꿈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다. 여자가 무슨 글을 쓴다고 그래. 그냥 내 옆에서 내조만 잘해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녀는 그 말을 믿었고 그의 곁에서 현모양처로 사는 것을 자신의 새로운 꿈으로 삼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들 민준의 돌 사진,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옆에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지은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의 그녀와 너무나도 달랐다. 맑고 빛나는 눈빛,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들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생각했다. 내가 왜 이리 살았을까? 그녀는 남편의 말대로 현모양처로 살았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의 삶에서 그녀는 이미 지워진 존재였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평생을 억눌러 왔던 슬픔과 분노를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의 서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미소 짓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서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에 비친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다. 지은은 꿈에서 깨어나 천천히 눈을 떴다. 새벽의 옅은 어둠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며칠 전의 차가운 현실과 어제의 비통한 꿈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낡은 벽지 위로 희미하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녀의 인생처럼 어둡고 침울해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의 눈길을 끌었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첩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빛바랜 표지가 그녀의 마음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20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남편은 낡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그녀는 해맑은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절 그들의 눈빛은 순수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의 그녀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빛나던 눈빛과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다음 장을 넘기자 결혼식 사진이 나왔다. 신랑 신부의 모습은 촌스러웠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남편은 결혼식 날 그녀에게 속삭였다. 지은아,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녀는 그 말을 믿었고 그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빠졌다. 그는 매일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고 주말에도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옷을 정성껏 다리고 그의 성공을 위해 매일 밤 기도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었다. 사진첩을 계속 넘기자 아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민준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의 꿈이었던 글쓰기는 잊어버렸고 그녀의 취미였던 그림 그리기 역시 포기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에만 충실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이 홀로 놓여 있었다. 낡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맑은 햇살이 창가를 통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자신의 지금 얼굴과 나란히 비교해 보았다.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그녀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정작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사진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사진첩을 품에 안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해가 뜨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며칠 전 며느리가 통화했던 내용을 떠올렸다.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실까 해. 그녀는 그들의 행동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은 이미 지워진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래, 이젠 내 삶을 살아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던 찰나 그녀는 문득 며느리 서윤이 어머니는 보리차가 더 좋으실 거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서윤이 마시는 비싼 수입산 차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 차를 끓여 마시기로 결심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하루는 비싼 수입산 차 한 잔으로 시작되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을 멍하니 바라보던 지은은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동안 며느리 서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취향이나 욕구는 철저히 감춰왔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그저 얹혀 사는 식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젠 내가 주인이야. 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TV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그 위로 가지런히 놓인 가족사진 액자들은 그녀의 지친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가족사진 액자들을 하나씩 치웠다. 남편의 영정사진도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윤의 결혼사진도 모두 치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맑은 햇살 아래 낡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윤이 이른 오후에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서다 멈칫했다. 거실의 풍경이 평소와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가족사진 액자들이 사라지고 낯선 여자의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은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벽에 걸린 시계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시간이 멈추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해외 발령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그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것도, 어머니, 저희가 사실은 해외 발령이 거짓말이에요. 민준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과 서윤에게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윤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민준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변명하듯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들의 모습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오 그래, 이젠 괜찮아.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다. 그녀의 말에 민준과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젠 내가 주인이야. 그녀의 말에 민준과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집에서 이젠 나가야겠어. 지은의 말에 민준과 서윤은 경악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사진첩과 몇 벌의 옷가지, 그리고 그녀의 꿈이었던 글쓰기 노트를 챙겼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은 이미 지워진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다. 그녀의 짐은 낡은 사진첩과 몇 벌의 옷가지, 그리고 그녀의 꿈이었던 글쓰기 노트가 전부였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은 이미 지워진 존재였음을 깨달았고, 이제부터라도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짐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거실에는 민준과 서윤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짐가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젠 내가 주인이야. 그녀의 말에 민준과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집에서 이젠 나가야겠어. 지은의 말에 민준과 서윤은 경악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사진첩과 몇 벌의 옷가지, 그리고 그녀의 꿈이었던 글쓰기 노트를 챙겼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은 이미 지워진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짐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거실에는 민준과 서윤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짐가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젠 내가 주인이야. 그녀의 말에 민준과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집에서 이젠 나가야겠어. 지은의 말에 민준과 서유는 경악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사진첩과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그녀의 꿈이었던 글쓰기 노트를 챙겼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서 자신은 이미 지워진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짐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거실에는 민준과 서윤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짐가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다. 그리고 말했다. 이젠 내가 주인이야. 그녀의 말에 민준과 서유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짐 가방을 든 채 현관문을 나섰다. 민준과 서유는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굽었던 등은 곧게 펴졌고 힘없이 축 처져 있던 어깨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집 밖으로 나온 지은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겨울의 찬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와 그녀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다. 지난 58년 동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홀가분함 뒤에는 낯선 불안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그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익숙한 동네 골목을 지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일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것이 꿈이었다. 맑고 순수한 눈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고 동네 청년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카페가 들어왔다. 카페의 통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은은한 커피 향이 풍겨왔다. 지은은 이끌리듯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카페 안에는 그녀 또래의 여성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지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들은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지은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젊은 여주인이 환한 미소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신 손님들은 대부분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저희 카페에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하시거든요. 여주인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살갑게 말을 걸었다. 지은은 여주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여주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지난 세월,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까지. 여주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여주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님, 이제부터라도 어머님을 위해 사세요. 어머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주인의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렸다.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매일같이 그 카페를 찾았다. 그녀는 낡은 글쓰기 노트를 펼쳐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카페의 여주인은 그녀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서툴지만 즐겁게 그림을 그렸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카페의 여주인과 다른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같이 카페를 찾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중이었다. 낡은 글쓰기 노트에는 그녀의 지난 5, 8년의 삶이 빼곡히 채워져 갔다.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 아들 민준을 낳고 기르며 행복했던 기억,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녀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의 글은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때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글쓰기 외에도 지은은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다. 여주인은 그녀에게 붓을 잡는 법부터 색을 섞는 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한 선과 어색한 색감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생기를 찾아갔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다시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삶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던 어느 날 밤, 지은은 늦은 시간까지 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글쓰기 노트에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다시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직도 그들의 배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한 듯 흐릿하고 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서윤이랑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주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었다.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서윤이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제가 못난 놈이라 어머니를 버리려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어머니 없이 살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를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를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뿐이었다. 민준아, 아장 괜찮아.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다. 그녀의 말에 민준은 흐느끼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너랑 서윤이, 그리고 우리 손주,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은의 말은 그녀가 아들을 용서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엄마도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지은의 말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울음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은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녀의 글쓰기 노트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전화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은 민준과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펜을 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울음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글쓰기 노트를 펼쳐들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편지에서 아들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상처도 치유되고 있다고 썼다.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네 곁에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할 거야. 너와 서윤이, 그리고 우리 손주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편지를 쓰고 나서 문득 잊고 지냈던 한 사람을 떠올렸다. 그녀의 오랜 친구, 현숙이었다. 현숙은 그녀와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지만 현숙은 지은과 달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현숙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까지 만들었다. 지은은 현숙을 보며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삶은 현숙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현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현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다. 현숙은 지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은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줄 알았다며 걱정했다. 지은은 현숙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죽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까지. 현숙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현숙은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아, 괜찮아. 이제라도 네 삶을 살면 돼. 늦지 않았어. 너는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현숙의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다. 현숙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현숙은 그녀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현숙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현숙의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업무는 간단한 잡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현숙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현숙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현숙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현숙과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낡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순수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현숙에게 말했다. 현숙아,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현숙은 그녀의 말에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아직 젊어.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만의 삶을 살자.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밥을 짓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현숙의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재능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어느 날 그녀는 현숙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문득 말했다. 현숙아,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 현숙은 그녀의 말에 기뻐하며 말했다. 지은아, 정말 멋진 생각이야. 네 이야기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야. 지은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매달렸다. 그녀의 글쓰기 노트는 이미 수십 권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솔직하게 기록했고 그 속에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글은 진솔했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책이 출판되던 날, 현숙은 그녀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파티에는 현숙의 회사 동료들과 카페 여주인, 그리고 그녀가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쓴 책을 읽고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민주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책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 민준아, 이젠 괜찮아?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민준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너와 서윤이, 그리고 우리 손주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은의 말은 그녀가 아들을 용서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엄마도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울음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은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녀의 글쓰기 노트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작가 이지은으로 살아간다. 그녀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에 잠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지은이라는 한 여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